연일 규제와 증세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무슨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6월 17일 무려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거쳐서 또 곧 22번째 정책을 내놓을 거라는 말이 있네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다뤄드렸지만 주식마저도 23년도부터 모든 주식 거래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부과를 하겠다는 추진 방안을 6월 2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자에겐 정말 힘든 시기죠. 이거 어떻게 이런 시기면 투자를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저렇게 못하게 하는데, 저렇게 돈 못 벌게 하는데 그만둬야 하나? 소중한 본인의 자산 또는 노후,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취업 준비생들도 이거 대학 나와서 토익이다 뭐다 취업 준비를 피 터지게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우리가 삼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 규제와 과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삼전 투자자의 선택을 제가 한번 추려서 나열해 봤습니다. 자, 그 첫째, 모든 투자를 접고 노동소득에만 집중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첫째가 예적금, 그 다음에 부동산, 주식 정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예적금은 금리가 없기 때문에 박살이 났고 부동산은 집 가진 자가 무슨 절대 죄인이냐 하루 걸러 기대기가 너덜너덜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라 손대기가 겁이 나고요. 그 다음 주식마저 이제 개미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양도세가 전면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해봐야 세금 다 떼고 남는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노동소득에만 집중하겠다. 열심히 일을 한다. 나이가 70, 80이 돼도 일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주식은 21년, 22년 대주주 기준을 피해가면서 3억 이하죠. 대주주 기준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피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23년 이전까지 정리한다. 세 번째, 미국 등 해외 투자로 갈아탄다. 그나마 대한민국 주식장에서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굳이 국내 주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미국 등 아니면 발전하고 있는 제3세계로 투자를 갈아타는 방법이 있겠죠. 네 번째, 세금 내라면 내고 사고 팔면서 지금처럼 계속 투자를 지속한다. 양도세도 내고 거래세도 내고. 자, 다섯 번째, 개인상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투자의 개념으로 팔지 않는다. 그렇죠. 팔지 않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 차익이 난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 번외로 헬조선을 탈출한다. 이민을 간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투자자라는 전제 하에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 2번이죠. 모든 선택이 본인의 판단이지만 1번, 2번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1. 모든 투자를 접고 이제 나는 노동소득에만 집중하겠다. 이는 평생 나는 노예, 노비로 살겠다는 거죠. 노동소득만이 신성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젊음은 영원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설령 80, 90의 나이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의 요건이 된다 해도 그 나이에 여러분들이 노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 주식은 2021년, 22년 대주주 기준 3억 이하를 맞춰서 거래를 하다가 23년 의제 시기에 맞춰 투자를 정리하겠다. 얼핏 보면 대주주 기준도 피하고 의제 시기에 맞춰서 투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름 똑똑하고 현명해 보이는 듯 하지만 이는 결국 첫 번째보다 아주 조금 늦게 노동소득에만 집중하겠다는 선택인 거죠. 조금 늦게 평생 노예, 노비로 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선택의 결론은 노동소득과 함께
우리의 투자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 우리의 대응법은 항상 내가 왜 삼전에 투자했나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이럴 때 마음 편하라고 우리가 삼성전자 선택한 거죠. 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투자 컨셉은 장기 가치 투자입니다. 치고 빠지고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고 그런 단타 개념이 아닌 거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삼성의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투자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정책이나 증세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만의 변수가 아닌 거죠. 역설적으로 피지컬이나 경쟁력에 있어 삼전 투자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상대 우위에 있습니다. 국내 종목에서 해외 투자 종목, 특히 미국 종목에 비빌 수 있는 종목이 국내에 몇 개나 있을까요? 삼전에 딱히 대안이 있을까요? 또 아직은 확정 시행 전입니다. 수정과 개정이 가능한 상태고요. 물론 현 정부의 정책 성향이 노바꾸긴 하지만 어쨌든 확정 시행 전입니다. 부하 내동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일 국내 증시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하락한다면 일단 세수가 떨어집니다. 정부도 대응책을 낼 수밖에 없죠. 또 대만의 사례에 비춰서 조세 저항이나 여러 세법 개정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더라도 말이죠. 그 다음 공제 금액 2천만 원이 있죠. 내 수익에서 2천만 원까지는 양도세액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놓고 걱정을 하자고요. 사실 2천만 원 수익 내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2천만 원이 있으니까 좋아라 하는 것은 그것 또한 개돼지죠.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이 2천만 원을 활용을 하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또 세금 내면 되죠. 다만 수익이 줄어들어서 한 번의 일이 아니고 두 번을 해야 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수익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다섯 번째, 팔지 않는 거죠. 왜? 삼성전자는 분기에 4번이나 배당을 주니까 매년 배당으로 수익을 내고 매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양도세를 낼 필요도 없고 지금의 정책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쩔 거 없죠. 결국 오늘 영상 내용 한 줄로 요약하면 삼성전자 주식과 부동산은 팔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부동산과 삼전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배층, 신분사회 설계자들은 규제와 증세로 우리에게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뱉어내도록 판을 짭니다. 그래야 지주, 자본가, 중산층이 될 수 없고 피지배층으로 남기 때문이죠. 한번 소유권을 잃고 밀려나면 다시 돌아올 곳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죠.